그래서 교과서 어디를 펼치냐, 289페이지를 펼쳐요. 289페이지를 보면 건축법 7개가 나와요. 그래서 1장에서 12개가 나오고 요 4장에서 7문제 나오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 너무나도 시간도 없고 내 진짜 그렇다, 내 머리도 그렇고 1장하고 4장만 달달달 해도 반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과락은 안 나오거든 사실은요. 공법 점수가 뭐 나중에 뭐 중내 산에 하는데 안 그래요. 의외로 점수 잘 나와요. 그래서 이 4장의 건축법인데 부동산의 절반이 토지 아니면 건축물, 땅은 지목으로, 건축물은 용도로. 그러니까 저 땅과 저 건물이 대장이 만들어지고 등기를 한다고요. 등기를 해야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렇게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절반이 건축물이기 때문에 공법을 하려면 일단 건축법 모르면 안 돼요. 건축법이 가장 기본이에요.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요 프린트를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 교과서를 295페이지를 보면 요 책이 중구난방으로 좀 됐는데 95페이지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밑에 건축물의 종류가 있나요? 종류? 그 종류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보면은 단독, 공동, 일종, 이종, 건생 이렇게 돼 있지요. 이게 뭐 가로치고 뭐 실질적으로 29가지인데 지명관계상 4개만 소개합니다. 그런 자막 처리도 없고, 그러면 학생들 요것만 보면은 건축물이 요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. 그러겠죠?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. 이게입니다. 요것도 또 제가 몇 가지 좀 줄여놓은 겁니다. 사실은. 그래서 요 프린트가, 자 일단 꺼내다 봐요. 프린트 꺼내다 보면 자 건축물의 용도 묻는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, 모르면 안 되니까. 자 1번에 단독주택이란 게 있고, 자 2번은요 공동주택, 자 3번은 제1종 근린생활. 여러분 이런 용어를 타이틀 자체가 입에서 나와줘야 돼요.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일정 건생은 지을 수 있는데 이종 건생은 못 짓게 한다, 그런 거 배우거든요. 자 4번이 2종 근린생활시설. 그러니까 이제 근린생활시설,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말하는 건생인데, 건생은 1종, 2종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 놓고 머릿속에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이면 1종 건생은 건축허가가 나는데 2종 건생은 안 된다,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21개 용도지역 배울 때 그놈이 용도지역, 왜 전용주거부터 자연환경보호전지역까지 국토개법 배웠잖아요. 그때 그 용도지역이 바로 건축물의 이 용도를 토대로 이 용도 중에 이런 용도는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이건 못 짓게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1종 건생은 지을 수 있는 땅, 2종 건생은 지을 수 없는 땅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1종, 2종 나눠지고, 5번이 문화 및 집회, 그 다음 6번이 종교시설, 7번이 판매시설. 그런 용어를 못 외우면 안 돼요. 나중에 나옵니다만 용도 변경할 때 야들이 베이스가 쫙 깔려야 되거든. 그 다음에 8번이 운수, 판매시설, 7번이 판매시설, 8번이 운수, 9번이 의료, 순수는 관계없습니다만 10번이 교육, 연구시설. 객관식 문제 풀 때 다음 중 일종 건생 아닌 것, 교육, 연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,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, 12번이 수련, 13번이 운동, 14번이 업무, 15번이 숙박시설, 16번이 위락시설. 이렇게 자꾸 입에 익어야지만이 나중에 실무할 때도 덜 힘들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실무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7번이 공장, 18번이 창고시설, 19번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. 자 가다가 LG 주유소가 나왔다. 저것은 주유소네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는 사람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구만, 이렇게.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, 그 다음 21번이 동식물 관련 시설, 22번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이름을 참 좋겠는데, 옛날에는 이게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. 쓰지 마요.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.
절대 없어진 용어를 쓰면 안 되죠. 더 이해를 도우려고 내가 얘기한 것 뿐이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딱 용어를 현재 용어를 외워야 돼요. 그 다음에 23번이 교정 및 군사 교도소 시설이에요. 교도소 교정이란 말은 24번이 방송통신 25번이 발전 26번이 묘지 관련 27번이 관광회계 28번이 장례시설 29번이 그래 이제 건축물 용도가 총 몇 가지 근데 항상 머릿속에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로 나눠서 여기에 맞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게 등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. 그래서 분류를 딱 해서 객관식 문제도 문제지만 용도 변경, 용도 묻는 것도 좋지만 용도 변경할 때 얘 모르면 허방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디에 딱 뜨냐 295페이지에 용도 있죠. 거기 딱 낀가 놓으면 됩니다. 끼워 넣는단 말 대신에 낀가 놓으면 된다. 다시 289페이지로 돌아가요. 289페이지 가면 건축법 목적 저 280 그 왼쪽 8페이지 그 이상한 뭐 이거 야리꾸리한 것들 있잖아요. 그럼 보지 마세요. 그거 거서버리세요. 그런 거 정신 하나도 없어요. 그거 288페이지 말이에요. 그거 보지 마세요. 전혀 시험하거나 아무 시험은 이건 뭐 하기야 뭐 기본도 없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. 그래서 이건 왜 이런 걸 자꾸 넣나 싶어요. 그 다음에 289페이지 하단에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가 저 뒤에 강론으로 쫙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용어도 지금 안 봐도 괜찮다. 안 봐도 아유 이거 뭐 아이고 어지러워. 자,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291페이지 보면은 건축법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. 원래 이 건축법 적용이 제일 먼저 적용 대상 물이 있고 이번에 적용 대상 행위가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하는 이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건축법 여기에 제일 먼저 대상 물 건축법을 적용받는 게 어떤 게 있냐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당연히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공작물이라고 딱 이렇게 그런데 이 책에는 공작물은 없고 그 다음 밑에 적용 대상 행위라는 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하는 거는 허가 신고하고 해야 되는 행위들이 어떤 게 있냐. 그래서 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,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서 아마 7문제 중에서 많으면 4개, 적으면 3개는 나오거든요. 가장 핵심. 그래서 건축물, 건축할 수 있는 대지, 그 다음 공작물, 건축물, 공작물을 대지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. 대수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리하는 거. 그래서 주로 이제 건축, 용도 변경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. 대수선은 뭐 기출문제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. 그러면 291페이지에 제일 위에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건축물이라고 됐는데 야가 좀 그런 게 건축물이 있고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. 건축물 나오면 건축물의 정의, 의의가 있고 야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얘는 따로 막 떨어져 있어요. 제일 먼저 일본의 건축물의 개념을 보는데 다행히 객관식에서 건축법은요 서술식으로 되게 어렵게 안 나와요. 한두 개밖에 단답식 나와요. 단답식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행정 규제라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처럼 시험 내려고 하니까 억지로 내거든요. 요 놈은 말장난 쳐요. 자, 한 예를 들어 볼게요. 건축물 보세요. 건축물이라 하면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정착하라고 그랬죠?
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줄 치세요.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, 이에 딸린 시설물들,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, 공연장, 점포, 차고, 창고 등을 말한다.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거라고 돼 있죠. 그렇게 돼 있어요? 아,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거라고 돼 있어요?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쳐요? 아무것도 아니요. 또는 동그라미 해야 돼. 또는. 그러니까 건축법은 꼭 그렇게 장난치는 거예요.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. 이렇게. 틀렸잖아요. 아직도 뭐가 틀린지 모릅니다. 기둥 및 벽이 아니잖아요.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.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.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지. 우리 건축법이 원래 한옥을 토대로 만드는 법이에요. 일본 건축법 물려 쓰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건축법을 토대로 썼는데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1957년도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배우는 법들이 일본 일제시대 때 쓰는 법일 수밖에 없어요. 토대 36년간 썼기 때문에 쓰다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막 제도에 우리나라 현상에 맞춰서 싹 바꿔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5년 뒤에 전쟁이 나버리니까 제도를 정비할 틈이 없었던 거예요. 우리나라 사실은. 그러니까 50년대 중후반에 법들을 새로 다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 사실은요. 그럼 뭐 우리나라 민법이야 1960년도에 만들었어요. 우리나라 민법은 15년간 현행 일본 민법 빌렸었다니까. 이거 의용 민법이라고 그러는데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일제 때 다 죽고 뭐 6.25 때 다 죽어나가고 똑똑한 사람 다 없어져 버리니까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을 손을 볼 때 한옥을 토대로 만들었다면 한옥.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는데 건축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붕과라고 하니까 자꾸 초과 지붕, 기와 지붕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것도 기본이고 이런 콘크리트 건축물은 맨 위에 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붕인 거예요.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. 그러잖아요. 건축물이 지붕이 없으면 안 되니까. 그런데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. 그러죠?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 우리 이렇게 내력벽으로 돼 있는데 기둥이라기보다는 내력벽으로 돼 있고 정자 건물이나 이런 건물들은 기둥만 세워놓고 지붕이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외벽으로 돼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기둥만으로 되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이런 말 쓰거든요. 나중에 그림 그려서 설명합니다만은 일단 건축물의 개념하면 이렇게 줄치고 넘어가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고 이걸 입으로 떠들어서 손으로 쓰면서 내가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이잖아요. 내 입에서 하면 이렇게 구사가 되고 넘어가야 돼요. 건축물이라 하면은 토지에 정착을 하는 공작물 중에 공작물이라는 것은 인공을 가해서 사람이 만든 걸 얘기하거든요.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걸 말한다. 부수된 시설도 포함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기초부터.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. 그리고 기둥, 벽 있는 둘 중에 하나. 또는을 미수로 내면 안 되겠구나. 이렇게 체크하고 시험을 푸는 거거든요. 공부도 하고. 그 다음에 바로 대지로 갈 게 아니고 294페이지를 가보면 294페이지 맨 하단에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. 봐요. 제목도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봐봐요.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건축물이 뭐냐. 요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 5가지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. 그 5가지가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.